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성기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오늘은 입정의 상태와 국선도 단전 행공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청소를 하고 국선도 단전 행공을 합니다. 물론 도우님들과 같이 하죠. 보통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평균 하거든요.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렇게 좋은 수련법을 많은 분들이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제 어떤 희열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또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하나 남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련을 하는데 참 너무나 희열에 겨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짜릿하고 너무나 환상적이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또 주저리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국선도에서는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를 합니다. 호흡을 비용하며 세세 흡입하고 세세 호출하되 정중 행공하고 호흡 행공하고 조식 호흡하라 라는 어떤 그런 구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기회전법을 통해서 기를 축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과연 이런 수련,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보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이런 그림처럼 또 이런 글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수련 중에 어떤 희열감, 어떤 환희지심,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입정의 상태와 국선도 단전 행공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생마사라는 교훈의 사자성어죠. 즉 손은 살고 말은 죽는다. 과연 무슨 얘기냐?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저수지에 이렇게 말과 소를 던져 놓았을 때 이 말은 수영을 잘하고 소는 좀 느리죠. 말이 한 2배 정도 빠르답니다. 저수지에. 그 저수지는 참 안정된 곳이죠. 거기에서는 말이 빠르고 소가 느리다. 그런데 집이 떠내려갈 정도의 어떤 그런 홍수가 났을 때는 강가에다가 이렇게 말과 소를 던져 놨을 때는 말은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거슬러 1m 거슬러 올라가면 다시 또 1m 또 떠내려가고 1m 거슬러 올라가면 1m 또 다시 후퇴하고 한 20분 정도 그걸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쳐가지고 말은 죽는다, 익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소는 원래 또 수영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냥 10m 떠내려가면서 1m 전진하고 10m 떠내려가면서 1m 전진하고 물살에 거슬리질 않고 그냥 흐름에 그냥 맡겨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만큼만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발이 모래 땅에 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엉거주춤 일어나서 땅으로 나오는, 강가로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바로 우생마사다. 이제 사자성어 내지 교훈적인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 소의 어떤 우직한 순리라고 할까요? 그냥 자연의 흐름에 맡기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조금씩 자기 능력껏 한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생마사, 소의 어떤 장점, 순리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사자성어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토라고 하는 중을 얘기하는 그런 입장에서, 즉 토는 축토가 말 그대로 진술충미할 때 축이 토지 않습니까? 중용을 얘기하죠, 우리는. 그래서 말과 같은 어떤 오화죠, 오화. 불이죠, 불과 같은 어떤 하면 된다 해가지고 나는 수영을 잘해 해서 이렇게 안전지대에서는 다 보호되는 어떤 그런 공간 분위기에서는 하면 된다가 통하지만, 이런 자연과 같은 어떤 안전지대가 아닌 곳에서는
통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소와 같은 어떤 그런 물살의 어떤 저항에 그것을 저항하지 않고 거슬리지 않고 흐름대로 따라가다가 자기가 좀 능력껏 조금씩 이렇게 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중의 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국선도 단전 행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의 효과, 뇌파라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밑에, 감마파라고 하는 것이, 이 뇌파라고 하는 게 1분간의 이 사이클 수가 31에서 50까지가 이 감마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도 흥분과 스트레스 시에 발생을 하고, 그 다음 베타파는 16에서 30, 불안, 긴장의 활동파, 육체 활동이나 운동 시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SM 알파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12에서 15까지 5사이클인데 주의 집중 시에 발생, 일의 능률이 최적의 상태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잠재의식도 아니고 어떤 외부 의식도 아니고 표면 의식도 아닌 그 중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뇌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알파파라고 하는 것은 8에서 12사이클인데 명상파, 심신이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발생. 그 다음에 세타파, 이건 4에서 7사이클, 졸음파, 잠이 빠져들 때 통과하는 뇌파. 델타파 1에서 3, 수면파, 깊은 수면 시 발생. 그래서 여기에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가 있습니다. 이 델타파 영역은 무의식인데 우리가 아직 뇌과학적으로 이 무의식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직 발견이 안 되는 어떤 알아낼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내부 의식, 심내부 의식, 무의식까지도 이 표면 의식이, 이 밑에 표면 의식이 들어가서 조절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잠재 의식과 이 표면 의식을 일치시키겠다. 즉, 겉마음과 속마음을 다 백지 상태에 일치시키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 수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기에 반대로 그런 목적을 이루려면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베타파, 감마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파장을 이런 표면 의식을 줄여야 오히려 잠재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잠재 의식이 드러난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같은 하면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수련적인 차원에서는 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자연적인 대면하겠다 하는 순응하는 그런 저항에 거슬리지 않고 순응하면서 최소한의 표면 의식이 작용이 들어가도록 표면 의식에 걸리지 않고 잠재 의식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소의 행동 양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우생마사를 통해서 국선도 단전 행공도 우생마사처럼 소처럼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뇌파와 곡선도 수련 단계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곡선도 전체의 어떤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입정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와 곡선도 단전 행공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자, 중기는 이 기본적으로 의념의 통제가, 즉 내부식 알파파란 얘기죠. 알파파. 기본적으로 의념의 통제가 가능하고 의수단전을 할 수 있다.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으나 수련 시간이 길지 못하다. 이거는 호흡도 한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고, 그 다음에 동작도 가장 낮게 깔린 경락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동작이 각이 크지도 않죠. 수직적이고 수평적이죠. 보면
그리고 또 이거는 50동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동작. 그리고 이제 건권은 마음을 능히 안정시킬 수 있다. 사유활동이 어지럽지 않고 경쾌하며 수련하는 시간이 비교적 길다. 호흡은 이제 들숨날숨에서 흡지오지로 길어지게 되고, 동작은 23동작이 되고, 동작은 깊이 들어가 있는 경락을 자극하기 위해서 동작의 각이 크고, 또 호흡도 길며 호흡의 압도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 원기는 정신 집중을 하는 듯 하지 않는 듯 면면하다. 사회활동은 아직 존재한다. 그러나 막연하여 윤곽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이며 수련 시간이 비교적 길며 호흡도 평안하다. 호흡은 이제 보통 30초 이상이 되겠죠. 흡지호로 되어지니까. 동작 또한 깊이 들어가 있는 장기 경락을 자극하기 위해서 호흡도 물론 깊기도 하고 압도 세고 길기도 하고 동작 또한 각도 큽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건고는 23동작, 원기는 이제 12동작씩 30절이 있으니까 360동작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알파파라고 하는데, 알파파까지는 행동사고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표면의식에서 행동사고가 하기도 하지만, 이 잠재의식 중에서도 알파파까지도, 세타파까지도 행동사고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행동하면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징기, 즉 통기법에 해당하는 심내부의식입니다. 세타파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유활동이 정지한 듯하다. 사유활동, 즉 머리의 사유활동이 정지한 듯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련자의 신체와 호흡이 이미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는 얘기죠. 이건 여러분들도 아마 입정이 깊이 들어간 상태에서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박동의 리듬도 평온하고 완만하다는 얘기죠. 심장박동, 심박수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보통 정상적인 게 72박 베타 이상이, 그 다음에 내부의식으로 들어오면 70박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60박 정도. 그 다음에 한 50박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합은 수련 중에 8촉이라면 저림, 터질 듯함, 열, 서늘함, 뻐근함, 무거움, 가려움증, 개미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 감각이나 반응, 이런 것들이 8촉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기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수련 중에 막 소름이 돋는 듯한, 또는 몸에 확 열이 올랐다, 기가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8촉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어떤 잠재의식의 응어리로 부정적 관념이나 부정적 감정, 부정적 응어리들이 풀어지는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왜? 표면의식이 이미 옅어졌으니까. 즉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인위적인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수록 이런 입정 상태로 더 깊이 들어가고 이런 팔촉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통기법 세타, 심내부의식이라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임독자계가 되어지는 그런 영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심장 박동수가 점점 이제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조리에서는 각종 감각인 팔촉이 사라지고, 다음은 경미한 사유 활동만 이 전제하며 완전하게 입정한다. 기초 대사 활동도 느리다. 라는, 점점 기초 대사 활동도 느리니까 심장도 점점 느리게 뛰고 맥박수도 점점 느려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유 활동도 점점 경미한 사유활동, 이것이 이제 사량, 즉 표면의식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사량하고 헤아리는 그 능력들, 그 기능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유활동, 경미한 아주 최소한 사유활동만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심내부의식 세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선도법으로 들어오면 델타,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총에서는 잠이 적어지고 사유가 민첩해지거나 분명해진다. 이것이 이제 사유라고 하지만 비사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사량. 즉, 생각이나 헤아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도로에서 차 소리가 들리고 전화벨 소리가, 사무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고 나는 호흡을 하고 정각도 소리 들리고 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어지지도 않고 이것이 하나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듯한 내 호흡과 내가 모든 생각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비사량이라고 하는 거죠.
더 이제 한 발자국 나가면 비비사량, 이런 비사량도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것이 이제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소의 그 우생마사에서 중을 얘기하는 중의 어떤 그런 영역이다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내관을 할 수 있으며 초능력 같은 특이 현상이 생긴다. 소위 오통 현상, 전환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신욕통, 그런 것들이 생기고요. 물론 이제 저도 그 초창기 때 수련을 열심히 할 때 이런 투시 현상까지도 이렇게 경험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오통 현상은 차원이 승화되고, 즉 무사무형, 즉 무념무상의 경지가 된다. 전신의 투명한 밝은 빛이 지워지는 듯한 감이 든다. 기초대사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보통 한 60박, 50박, 한 40박 정도 맥박수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러한 그 입정의 상태에서 느껴질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 국선도는 중기, 건곤, 원기, 정각도 영역, 그 다음 더 진기, 삼합, 조리, 통기법의 영역, 그 다음 삼청, 무진, 진공의 선도법의 영역이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의식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러한 단계, 이런 행공, 단전 행공의 어떤 저항으로 그대로 저항을 할 게 아니라, 그대로 아까 우생마사회처럼, 순조롭게 수용을 하고, 흐름에 맡겨서, 이 표면의식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아주 표면의식의 그물망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한다면, 즉 다시 말하면 힘을 빼고 긴장을 풀고 겸손하고 하심을 한다면 이러한 내부의식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자기의 의지가 그 다음 심내부의식으로 들어가고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자연과 인의가 하나 되는 어떤 중의 영역으로 그것이 초월적 어떤 세계, 초감각적 지각 능력이라고 하는 불교 용어입니다만은 사량을 넘어서 비사량, 또 비비사량의 어떤 경지를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수능하라, 수용하고 순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소처럼 말처럼 나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로 국선도 단전 행공을 하신다면 능히 이러한 의식의 상태까지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